솔직히 처음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괜찮은 그림들이 나올까? 네,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드디어 사무실 겸 매장 여기 하이피스 올해 이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상주도 못하고 그 매장 인테리어를 할 여건이 안 돼서 사무실로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적은 돈으로 대충 그래도 매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종종 외근 나갈 때 말고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 성수동 오실 때 슬쩍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영상을 촬영하냐? 그러니까 사실 순서상으로는 이제 곧 뭐 발매하는 티셔츠에 대한 얘기나 뭐 지금 입고 있는 여기 뒤에 걸려 있는 아니면 여기 공간 얘기를 더 자세히 드리는 게 맞기는 한데 저 매장 오픈합니다 라고 하기엔 아직 집기나 인테리어도 부족하고 뭐 액자나 소품 같은 건 아직 못 샀어요. 그러니까 민망하게 따로 오픈 행사를 할 여건도 안 돼서 그래서 티셔츠 곧 발매하니까 뭐 그 얘기나 좀 해봐야겠다 하다가 뭔가 다른 주제로 틀어보고 싶었어요. 최근 한 달간 가장 저를 괴롭혔던 두 가지, 그러니까 매장 세팅이랑 티셔츠에 들어간 나염 그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챗GPT를 좀 써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챗GPT로 지브리 그림 그리는 거 많이들 하셨죠? 저도 재밌어 보여서 와이프랑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을 아직 안 정했지만 아마도 마치 챗GPT로 티셔츠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렇게 어그로를 좀 끌 것 같아요. 근데 그 챗GPT로 티셔츠 그림을 그리면 정말 쓸만한 아트워크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약간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챗GPT한테 새로운 그림을 시키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저도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과 그림들을 직접 해왔으니까 뭐 애초부터 얘한테 그림을 시킬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 그려줘? 아니면 뭐 새로운 걸 그려줘? 뭐 약간 영혼이 없지 않나? 자존심도 좀 상하고 뭐 나중엔 정말 챗GPT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아트워크를 쏟아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아직 뭐 프롬프트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나온 티셔츠의 그래픽들을 그릴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었는지 그 실패 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잡설도 많을 것 같아서 빨리 감기 쓱쓱 해주세요. 최근에 그려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서 작년에 그렸던 것처럼 뭐 아이패드 켜고 그냥 그리기 시작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리면 아무 콘텐츠가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특별한 방법을 써볼까 해서 생각해본 게 챗GPT를 써보는 거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괜찮은 그림들이 나올까? 뭐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로 한번 그려줘 볼래? 해서 뭐 그림을 몇 개 받아봤는데 다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포토샵의 어떤 필터나 뭐 프리셋 같은 느낌으로 써보자. 뭐 예를 들면 하프톤 망점 같은 필터나 뭐 대비를 많이 주는 보정이나 그런 식으로 그림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어떤 뭐 A라는 필터를 가르치고 뭐 제가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 넣으면 그 A라는 필터를 적용해서 완성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제가 포토티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슈프림도 그렇고 사진 찍은 티셔츠 이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서 원하는 실사 사진을 만들고 그걸 내가 좀 가공해서 티셔츠로 만들어 봐야겠다. 또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게 안 나왔어요. 그 과정들을 여기 티셔츠들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랑 상관없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티나 여기 걸려있는 브라운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그냥 운전하다가 떠올라서 만든 티셔츠고요. 셔츠나 자켓 같은 건 독특한 포켓들이 가능한데 티셔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교한 봉제나 복잡한 디자인이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사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좀 재밌게 안 될까 하다가 동그란 포켓을 달고 거기에 모양 맞춰 자수를 얹으면 재밌겠다. 별이 9개 달린 말발굽, 작년부터 엘라인 심볼처럼 써왔던 걸 적용해 봤고요. 이 자수 크기 때문에 샘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수 크기 따라서 포켓 입구가 정해지니까 처음에는 물건 넣기 좋게 크게 만들었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또 이 줄이자니 뭐 물건을 넣을 수가 없고. 근데 그 고민에 주변 분들이 똑같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포켓에 물건을 넣고 다녀? 그래서 그냥 좀 줄였습니다. 뭐 작은 뭐 립밤이나 뭐 차키, 담배 정도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큰 건 안 들어가는 건 아쉽지만 뭐 이쁜 게 더 좋으니까 아무도 넣고 다니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완성을 했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먼저 이 손가락 티셔츠, 그 1970년도였나? 그때 결성했던 그 미국의 레드본이라는 밴드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약간 예전에 박찬호 선수님이 뭐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하면 뭐 제가 LA 시절부터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4년 전에 편집샵에서 일할 때 거기 PB 티셔츠 나염을 그렸었어요. 20세기 미국 데이토나 비치 레이스에 참가한 뭐 가상의 할리 데이비슨, 뭐 인디언 모터사이클, 트라이엄프, 거기 팀복을 상상해서 만들고, 또 2차 대전 당시 전투기 같은 데 들어가는 노즈아트 오리지널 캐릭터를 그리기도 하고, 그 편집샵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그 그림 과정들을 포스팅했었거든요. 그때 그 20세기 미국의 문화를 찬양하듯이 글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뭐 민족, 뭐 인종, 국가들이 몰려서 마치 화학 반응처럼 터져나오는 서브컬처들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글을 쓴 게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미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뭐 잠깐 반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국 문화에 관련된 옷을 좋아하고 그 이후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밝은 부분들만 봐왔구나. 우리가 즐기는 그런 뭐 바이크 문화든 뭐 음악이든 다른 서브컬처든 다 그 이면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 그 흔히 인디언 주얼리라고 하는 그런 걸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뭐 심지어 오리지널도 사보고 관련된 영상도 만들 정도로. 근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사실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원래 아메리칸의 원주민이었고 삶의 터전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한국인으로서 좀 민감한 부분이죠. 뭐 터전을 빼앗기고 문화적으로 배척당했던 부분이, 뭐 그런 이면의 이야기도 티셔츠 그림에 언젠가 담아봐야겠다. 뭐 그러던 차에 정말 우연찮게도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그 노래를 부른 밴드가 멕시코 쪽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혈통 출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1970년대면 미국이 진짜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뭐 인권운동이나 뭐 반전운동도 많았고 약간 뭐 급진적인 사건들도 많았던 시기에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른 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출신이라고. 그 노래는 아마도 그 영상을 봐주시는 대부분 아실만한 노래입니다. 그 카멘 대추얼럽이라는 노래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사람들을 기리는 티셔츠를 꼭 만들어 봐야겠다. 그 당시에 레드 파워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권리를 찾던 운동인데, 뭐 대표적인 단체가 아메리칸 인디언 무브먼트, 그러니까 줄여서 AIM입니다. 여기 단체 로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뭐 승리를 나타내는 V 손가락, 그리고 뭐 얼굴 옆면. 그때 궁금했던 게 이 레드 파워 운동이랑 레드본 밴드는 큰 뭐 목적은 같을 텐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위한다는 점에서. 근데 그 방향성이 정말 같았을까? 뭐 제가 그 시절을 겪어보진 않았으니 뭐 여러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봐야 알 텐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 기적처럼 옆에 있던 와이프가 챗GPT를 키더니 관련 인터뷰랑 기사를 다 찾아줬습니다. 그 밴드의 리더가 그 팻 베가스라는 분인데 뭐 아직도 잘 살아 계십니다. 레드본은 단순한 록밴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었다. 우리는 세상에 원주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AIM이 좀 더 그 급진적인 형태의 운동을 했다면,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러니까 레드본은 음악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뿌리를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서 뭐 카우보이랑 싸우고 죽어버리는 그런 원주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뿌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뭐 일련의 사건들을 그 표현하기도 했고, 레드 파워 운동이랑 접점도 많지만 좀 더 평화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 방식에 대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뭐 그 지향점은 같더라도. 실제로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 매력적이었던 게, 가사는 제가 영어에 능통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의 뭐 특이한 추임새나 발성도 재밌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챗GPT를 통해서 접하고 인터뷰 영상들을 보기도 하니까 더 빠지긴 했던 것 같아요. 제 브랜드의 뮤즈는 하이피스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제 옷에다가 자주 넣었던 그 하이프과 히피스를 더해 만든 단어인데 좀 더 트렌디하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표현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히피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 하이피스의 메시지를 담은 옷들을 만들자, 이게 제 브랜드의 큰 줄기거든요. 제 매장 이름 하이피스 서울도 약간 말장난치듯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 하이피스들이 추구하는 그 더 높은 방식의 평화가 하이피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레드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하이피스의 모습이랑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로 꼭 티셔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엔 그냥 이 노래 제목이랑 그 레드파워 로고를 써서 뭐 이것저것 그려봤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그때 다시 한번 챗GPT를 써볼까? 아까 포토 티셔츠를 만들고 싶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가 반사광처럼 들어간 뭐 LP 실사 사진을 얻을 수 없나?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내 손 찍어서 그려봐야겠다. 여기 이 손이 제 손입니다. 제 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정한 거예요. 이 흑백 사진 같은 느낌의 그 음영 표현법들도 챗GPT한테 학습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흑백 사진 넣어가면서 이거를 뭐 A 필터라고 학습시켜 놓으면 앞으로도 뭐 괜찮게 사진 찍히는 게 있으면 이 필터를 입혀서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뽑아서 써야겠다. 그렇게 이틀 동안 매달려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그냥 제가 그렸어요. 이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그 텍스트들은 뭐 Come and Get Your Love, 그 노래가 수록된 워보카, 그 1973년 앨범 오리지널 LP에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챗GPT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찾았어요. 그 밑에 이렇게 수록곡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Come and Get 아래 넣고 위에 러브에 슬쩍 그 제 브랜드 로고도 넣어서 그 아무래도 레드 파워, 그러니까 빨간색이 좋겠다 싶어서 쓱싹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그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챗GPT 진짜 지브리만 그릴 줄 알지, 아니면 뭐잘 쓰시는 분들도 계신가? 이 그림을 한 2주 만에 완성하고 바로 이 그림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얘를 몇 주 동안 붙잡은 게 너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번 그림은 무조건 얘 써먹어 봐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근처에 진짜 웨스턴 바이브의 카페를 우연히 찾았거든요. 거기 가니까 말발굽을 이렇게 배치해서 CU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해서 제가 쓰던 심볼 말발굽을 배치해서 H랑 S를 만들고 중간에 카우보이 로프 글자를 넣어서 하이피스 로고를 구상을 하고, 이번에야말로 요 배치에 그 말발굽이랑 로프 실사 사진을 뽑아서 그 사진을 포토 티셔츠처럼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놈 새끼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문제가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열 몇 시간 잡고 낑낑대다가 결국 제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날려먹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아트워크를 그린 사람들 그 작품을 계속 학습시키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주제만 던져줘서 그 아트워크 비슷한 느낌을 뽑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브리처럼. 근데 뭐 그 알량한 자존심도 있고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에 대한 그 존중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그 느낌을 그대로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아예 그대로 쓰면 오마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애초부터 내 머릿속에 구상하는 그 실사 사진을 만들어줘, 아니면 내가 찍은 이 사진에 오래된 흑백 사진 느낌을 더해줘, 그런 방식으로 얘를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뭐 잘 학습시켜 놓으면 앞으로도 쭉 잘 쓸 것 같은데 뭐 나중에라도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그렇게 이 두 가지 나염 작업을 했고요. 나염 공장에 다 발주 넣고 나니까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어요. 아니 그럼 그 챗GPT를 어느 선까지 활용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학습시키고 써먹어야 진짜 내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주변 분들 카톡 프사 같은 거 지브리 그림이 이렇게 막 나올 때 솔직히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해서 심지어 와이프가 지브리 OST,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도 구해다 줘서 뭐 공연도 같이 보고 그 얼마 전에 그 1995년도 작품도 같이 봤거든요.
그만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림들을 볼 때마다 반가웠는데 그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맞나? 그러니까 사실 저작권 쪽에서는 그 이미지 모방이나 이런 쪽은 좀 굉장히 관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달까? 그러니까 물론 지브리 그림을 AI로 뽑아서 뭐 그걸 뭐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는 거야 뭐. 물론 그림체를 이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쓰게 만들고 결국 유료 구독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 챗GPT 쪽이 좀 얄밉기는 해요. 뭐 싫어할 만하고. 근데 저는 이 AI를 보면서 약간 사진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발명 이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그 화가들이 더 사실적으로 그려내는데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서 뭐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띡 하고 사진기로 찍어버리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딸깍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그 절망감이 지금 AI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진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 많은 예술가들이 그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뭐 더 본질에 집중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법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인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만약 사진기가 없었다면 아마 많은 예술가들이 그 사실적인 표현을 발전시키는데 더 오랜 시간을 계속 들였겠죠. 그 결국 절망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창조적인 방식을 창조하게 하는 뭐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미 뭐 대체되어가는 분야도 많지만 뭐 심지어 옷 디자인도 AI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진짜 뭐 해체 조합을 하는 디자이너를 제외하면 그 대부분의 옷들이 예전에 이미 나왔던 옷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만들거든요. 만약 누가 AI한테 나는 뭐 필드 자켓 뭐 야상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몇 년도 어디 브랜드의 유명한 컬렉션을 레퍼런스로 넣고 여기 디테일을 참고해줘 원단은 화섬으로 바꿔서 시안을 최대한 많이 뽑아줘 하면 여러 가지 조합의 옷 디자인이 뭐 수십 가지가 쭉 나오겠죠. 뭐 거기서 괜찮은 거 한두 개 찝어서 뭐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발매하면 딸깍 디자인 끝내는 거죠. 제가 AI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옷 디자인은 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AI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줬어요. 조니 뎁이 제 브랜드 옷을 입는다면 와 진짜 그럴싸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모델 룩북도 직접 안 찍어도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본인 초상권만 팔고 AI가 룩북 뽑아주면 그거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생이 아날로그 선호인이라 AI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챗GPT를 진짜 뭐 포토샵 필터처럼 그냥 뭐 붓 같은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뭐 결국엔 자료 서치 정도로만 썼지만 뭐 점차 뭐 이걸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가능해지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뭐 완전히 다른 창조물들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파도 같아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은 그냥 핸드폰 쓱 꺼내서 사진 찍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온 것처럼 AI로 뭔가 아트워크를 뽑아내는 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금방 오겠죠. 옛날에 지브리라는 데가 AI로 자기 그림 뽑아낸다고 엄청 싫어했었대. 아니 그걸 왜 싫어해? 당연한 걸? 뭐 하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은 뭐 AI 그림 보고 와 진짜 남 그림 갖다가 날먹하는 날먹충이네 뭐 이런 분위기지만 예전엔 사진기로 사진 찍으면 와 진짜 그림 그린 기술 배우는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드는데 딸깍 그냥 해버리네 진짜 날먹충이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는 진짜로 기계나 디지털이랑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 브랜드 인스타 올릴 때도 그런 템플릿 넣거든요. 뭐 종이로 뭐 출력 인쇄해서 재본할 때 나오는 도련선이라고 하는데 뭐 여튼 그 디지털적인 웹 이미지를 소비할 때도 그 아날로그적으로 좀 차갑지 않게 이 이미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반 디지털형 인간입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뭐 이건 좀 알아놓긴 해야겠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뭐 최근에 와이프한테 명령어 넣는 법 배우면서 배우고는 있는데 실제로 최근엔 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사무실 세팅할 때 뭐 구매처 같은 거 리스트업할 때도 쓰고 예를 들면 이 소재의 이런 제품을 이 가격대로 사고 싶어 뭐 온라인 구매처 링크 가격 순으로 모아줘 뭐 여기 나무에 오일 스테인을 발랐는데 색이 별로야 다른 색 스테인을 더 바르려는데 뭐 수성 스테인 안 먹겠지? 선인장은 물을 언제 줘야 해? 뭐 등등 뭐 이런 소소한 일을 할 때도 뭐 대답에 출처만 같이 뜨게 설정해 놓으면 꽤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가 진행되더라고요. 덕분에
매장 세팅도 10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빠란. 약간 그 직원 한 명 드린 것 같아서 저 같은 뭐 1인 영세업자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번 사무실 세팅 1등 공신은 와이프가 빠란. 제가 팔불출 이런 게 아니라 요 몇 주는 진짜 와이프가 직원처럼 계속 밤늦게까지 도와줬어요. 감사합니다. 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 잡소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직원을 뽑는 그날까지 또는 뭐 전담 그래픽 아티스트가 생기는 그날까지 챗GPT 잘 써서 1인 기업 잘 운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아, 그 챗GPT 쓰면 부작용 같은 거 없어? 저번에 자기가 나 한번 카톡으로 혼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대답할 때 한창 챗GPT 할 때여가지고 1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뭐 2번 뭐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아. 약간 좀 사람들한테 어. 더 새로워지는 느낌이기도 해. 그래?